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장 김남정입니다. 제 목소리 괜찮으면 제가 이 앞에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두 개는 되게 어색하네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기 도민으로 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네, 살다가 지금은 전북 도민으로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5년 정도 살기 때문에 이제 전북에서 다시 경기로 올라오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도 경기도 휴게소를 이용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바삐 좀 지나가겠고요. 하지만 시간은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미생물을 전공하지 않았고 단지 보직은 미생물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생물이 푹 빠져 있고 미생물이 정말 할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지금 청장님과 차장님과 그다음 국장님과 열심히 지금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갈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솔직히 정말 내일 저희들 기술 박람회 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그리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거는요, 산업 현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R&D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미생물의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또 몸담고 있는 게 농업미생물과입니다.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농업미생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감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과는 이제 9살입니다. 2010년 6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9살밖에 안 됐고 내년에는 2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 심포지움 부터는 아주 행사를 아주 크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이제 유형 미생물을 선발하고 죄송합니다. 유형 미생물을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미생물을 가지고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연구실은 4개의 연구실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 4개의 연구실에서 아주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미생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생물 자원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유일기관이죠. 물론 일부 도원이나 이런 데서 맥균주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책임 연구기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한 과에 이 명패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마 저희 과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농업미생물 언행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는 나타나지가 않네요. 포인트가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나타나긴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먹어버리네. 제가 좀 촌사람이 된 느낌인데 예, 농업 미생물 언행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언행은 이제 주로 일반 미생물 대상이죠. 그다음에 특허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고 수탁하고 그다음에 분양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거의 1억씩 벌고 있습니다. 물론 인마이 포켓은 아닙니다.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8억 2천 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위험 소질이 있기 때문에 재난에서 그다음에 그 중복 부전을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존뿐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물론 국문 영문 한 이유는 외국의 모든 자원들 저희들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활용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유명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ARS, 독일 그리고 일본 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제화까지 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2컷 정도는 미생물 자원연구실에서 3사람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은 이제 작물 활성 연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물의 비료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생육을 정직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정강시키는 미생물제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특히 병 발생 억제 쪽, 그 다음에 면역 활성 쪽, 특히 세계 최초로 고활성 유도 저항성을 발견을 해서 에스텐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죠. 그거는 연매출
연매출이 아니죠. 거의 150억 정도의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매출액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자, 고추, 양파 등의 다양한 작물에 들어가는 미생물제로 지금 송재기 연구원이 있지만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쪽을 개발을 해서 현재 이것도 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염류 피해가 시설 재배 내에 상당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거의 50%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생물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미생물이 들어가서 염을 감소시킨다. 그건 아닙니다. 작물이 염역으로 피해로부터 받지 않게 작물을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메소나일 갖고 실험을 했을 때에 대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희 청장님이 1월에 방문을 했고요. 현장에 했을 때에 수확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오이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님이 또 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했었을 때 오이 같은 경우에는 더 제일 민감한 작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물조차도 뿌리 활착을 좋게 함으로써 수세가 강화되니까 열매가 상당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또한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억률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이 죄송합니다. 딸기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균주가 아니라 사균시켜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수박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아직 좀 더 남았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후 변화, 이상 기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폭염, 가뭄 이런 부분들도 견뎌내는 그런 미생물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에 쓰는 고온 건조 피해가 절감시키는 그런 쪽에서 수량이 초기에 정식했을 때도 뿌려보고 걸기 전에 묶기 전에 그다음 묶었을 때도 미생물제 투입했을 때에 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물론 정식했을 때가 가장 효과는 좋았지만 이만큼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뭄 피해를 받는 특히 봄 가뭄에 마늘이나 양파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험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로서 방제 미생물 연구실입니다. 여기는 주로 말 그대로 병과 해충 방제 연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대부분 이제 병이 발생하거나 해충이 발생할 경우는 화학 농약을 많이 치죠. 화학 농약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문제에서 화학 농약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안전성 그리고 모든 해충들이나 병들이 여기 내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뿌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생물로 해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오이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 방제용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고 여기는 저기 동남아에 수출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의 잔류병 병원균인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충 쪽은 주로 이제 고온석 해충, 지금 문제되는 파박나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되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결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박나방, 총체벌레 방제를 했고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동시 방제입니다. 병과 해충이 발생 동시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미생물제 하나만 뿌리면 두 개 다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오초에서는 탄저병과 그리고 복숭아 혹 진딧물 쪽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해충들, 미소 해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담배 가루이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들도 해결을 했고요. 또한 살 선충, 뿌리 혹 선충 쪽 밀도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학 농약이 너무 많이 뿌려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은 큰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 데가 있고 특히 친환경 오신 분도 계시지만 친환경 농가에서 특히 유기농가 이런 쪽에서는 잔류 농약이 있으면 그 부분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이 국민의 또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그 살균제, 살충제 이런 쪽을 분해하는 미생물 쪽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제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발견을 했고 이거를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미생물제로서 이제 살균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스핑고 고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까지 분해하는데 6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00%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90%까지 했을 때도 이게 무독화, 독성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살충제 같은, 특히 유의인계는 좀 쉽죠. 유기염소계보다는 유의인계 같은 경우에는 스핑고 비오미 CM5-1 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잔류농약 분해하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미생물이 한 종을 분해하는 거는 되어 있지만 한 미생물이 다종을 분해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한번 뿌리면은 여러 개의 유의인계의 농약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종까지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것은 유기염소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DDT, 엔도설판 이런 쪽은 분해 기간이 반감기가 거의 1000일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 부분의 연구는 원래 착수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엔도설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DDT 같은 경우 완벽한 이거는 화학 농약이더라고요.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해는 되고 있지만 이 기작이라든지 등등을 밝혀내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끝나면 이게 현장으로 갈 거예요. 당장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올해는 예비 실험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미리 제가 가자고 하는 이유가 현장에는 토양 쪽에 보면 pH 그 다음에 많은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떤 조건에서 이 미생물이 얘만 먹고 살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만 먹고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쪽 연구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구도 저희들이 좀 해결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아까 윤 박사님 그다음에 김 박사님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하고 저희 쪽도 악취 감소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고 산업화 시켰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희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메주, 특히 토종 곰팡이 중에서 메주 곰팡이 쪽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놈들을 이제 찾아서 현재 저희 은행에 등록을 하고 특허 균주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식품 원료로 등록을 하려면은 식품으로 쓰려면은 식품 원료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허 낸 것 중에는 하나의 종만 지금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있다는 걸 밝혀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주 곰팡이 쪽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낫또, 그 다음에 미소죠. 미소, 낫또는 다른 거죠. 미소 된장은 미생물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한국균이라고. 네, 그거를 얇은 나무 상자 위에다가 얇게 펴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죠, 콩을.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그 한국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도씨에서 이게 발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장을 담지 않습니다. 콩을 삶아서. 그러면 다른 어떤 미생물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균 같은 경우는 호기성입니다. 산소가 있는 데서 미생물이 자라는데 우리는 그 콩을 삶아서 사각형이면 육각형의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서 공기를 다 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 된장과 우리 된장의 그 미생물의 분집은 다르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10년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성이 돼야지 정말 맛있는 그리고 표준화된 된장이 만들까 해서 지금 올해 연구를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3년, 4년 후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요, 이제 현재 가기부 예산 심의를 해서 박지현 사무관도 얻었지만 저희들도 지금 4차 통과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폐비닐, 특히 우리 농업에서의 그 플라스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녹색혁명, 벼를 통일벼가 이후에 우리의 먹거리는 풍족해졌고 또한 더 풍족해진 게 바로 백색혁명이지 않습니까? 비닐이라는 거죠. 비닐도 플라스틱의 일종 아닙니까? 특히 PE 쪽인데 비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서 쉽게 수거가 가능하지만 특히 멀칭 비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농가원의 농진청에 인큐베이션 과제라고 있습니다. 예비 실험. 그래서 올해 예비 실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바로 예산은 아마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과를 하면 내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강남에 저희가 가서 전시를 미생물 처음으로 5×8m의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20날은 심포지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환경 내에 폐플라스틱의 오염 현황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수거라는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10만 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멀칭 비닐 같은 경우는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을 다 모시고 지금 내일 모레 발표를 할 얘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생물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미생물의 장점이 있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개미의 1000분의 1입니다. 개미의 1000분의 1. 현미경으로 통해서만 보이는 게 미생물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보이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을 76개 국가에서 거의 780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가 국가 유일기관이지만 아까 대학에서도 분양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기관이거든요. 그런 대학에서 작은 언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런 미생물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주요 미생물 국가 보면 다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선진국은 농업 강국이라고 했었잖아요. 또한 미생물 강국입니다.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영국 엄청나죠. 그 이유가 바로요. 작지만 이 지구상에 엄청난 숫자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이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생물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얘들이 살아가는 게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번식이. 우리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다릅니다. 그냥 요거를 반으로 짜는 이분법 또는 팥 하나 떼가지고 죄송해요. 팔 너무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출하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단순한 번식 방법이 있고요. 무엇보다 장점은요. 번식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있어야 되지만 이 친구들은 1시간 내에 예를 들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8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번식량도 엄청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얘들이 사는 것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잘 살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얘는 pH가 강화크릴에도 사는 애가 있고요. 염도가 높은 애도 있고요. 뭐 산소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산소가 있는 데서 살지만 산소가 없는 데서도 사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예를 들어서 콩을 갖고 된장을 만들면 미생물이 이 콩을 갖고 자기가 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효소를 내서 이거를 단백질인 거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1차적으로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지만 얘들이 내는 다른 물질은 2차 대사 물질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지는 않죠. 이런 어떤 항비만, 항산화, 항균,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은 이 미생물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게 밝혀지면은 큰 소재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역할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미생물이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아주 다양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과학지의 사이언스에도 밝혀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보다 미생물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2050년 되면은 거의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죠. 영국에서는 기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이상기상에 따라. 거기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환경을 살리면서 이 식량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생물 농약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세가 엄청나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미묘하죠. 그리고 학회, 식물병리학회든 다른 학회도 지금은 미생물 쪽도 어떤 쪽으로 가느냐. 작물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면역 정직인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물론 개별적으로 우수한 놈이 있어요. 우수한 미생물이 걔는 걔대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연구는 대부분 한 미생물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거죠. 가장 중요한 그 친구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생명과학의
기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자가 아니죠. 분자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집단, 군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백질체, 유전체 이런 어떤 공학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현재 미생물이 현재 배양되고 있는 거는 1%라고 최대 1%지만 0.1%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9.9%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배양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어떤 오믹스 기법을 이용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밝혀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 때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그 건강, 심지어는 생태계 서비스까지 이 부분을 밝혀냈고요. 저희들 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키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말씀은 많이 들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이랑 그다음에 ICT, 그러니까 오믹스가 ICT죠. 지금 말하면 우리의 핸드폰처럼 이게 결합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밝혀내는 부분이죠. 그렇게 물론 당면 과제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과학 기술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저희들 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 저항성 식물, 특히 이제 토마토 내에서 우리가 밝혀내지 배양하지 않은 부분에서 밝혀냈고 그 부분을 배양을 해서 지금 미생물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저널에 냈던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국의 토양, 저는 옛날부터 저희들이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있어줘야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상을 다 봤을 때에 생육을 정진하고 그다음에 억제하는 이런 쪽을 지금 찾아냈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정말 좋게 만드는 토양이 뭔지, 그렇다면 척박한 토양에다가 그 토양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우리 만병의 근원은 이 장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불균형이면은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미생물상도 똑같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 균들을 가능하면은 좋은 균하고 커넥트가 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토양이든 그다음에 식물과의 관계든 미생물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밝혀내므로써 환경도 살리고 식량도 정진되는 그런 쪽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